But it's much clearer now that this trait is found in a minority of people, but a substantial minority, about 20%. 평생 이런 말을 들어온 사람이 있다. 너는 너무 예민해. 사소한 걸로 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해? 1996년 한 심리학자가 이 유형의 사람들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녀 자신조차도 그랬기 때문이다. We process information more deeply than others, and everything else kind of flows out of that. 5년의 연구 끝에 발견한 사실은 충격적이었다. 본인이 평생 고쳐야 할 결함이라고 여겼던 그 단점이 인류의 20%에게만 나타나는 선천적인 기질이었기 때문이다. HSP 고감각 처리자. 일레인 아론. 그녀는 이 기질의 핵심을 네 글자로 정리했다. DOES. 평범한 감각의 한계를 넘어선 20%의 존재들. 당신이 남들보다 더 고통받고 더 깊게 흔들렸던 진짜 이유는 당신의 신경계가 더 높은 주파수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일지 모른다. 오늘은 고주파 HSP가 겪는 특징들을 알아보겠다. 깊은 처리. 같은 회의실에서 같은 말을 들었는데 유독 한 사람만 나중에 이렇게 말한다. 그 말 이상하지 않았어?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던데. 다른 사람들은 이미 다음 안건으로 넘어간 상태다. 그 사람만 아직 방금 전 문장을 되짚고 있다. 우유부단하거나 느린 것이 아니다. 같은 정보를 훨씬 많은 층위에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초민감자의 첫 번째 특성은 깊은 처리이다. 일레인 아론은 이것을 HSP의 가장 근본적인 특징으로 꼽았다. HSP의 신경계는 자극이 들어오면 즉각 반응하기 전에 과거의 경험, 감정적 맥락, 세부 뉘앙스까지 함께 흐른다. fMRI 연구에서도 확인됐다. 민감한 사람들은 복잡한 지각 처리나 세밀한 차이를 구별하는 과제에서 뇌의 특정 영역이 비민감한 사람보다 더 활발하게 반응했다. 이것이 일상에서는 이렇게 나타난다. 결정을 내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대화를 마치고 나서야 그 사람이 한 말의 진짜 의미를 깨닫는다. 거림직한 일이 며칠 동안 마음에 남는다. 문제는 이것이 외부에서 어떻게 읽히느냐다. 빠른 판단을 요구하는 환경에서 이 처리 방식은 점점 결함으로 각인된다. 뭘 그렇게 오래 생각해? 좀 그런 건 그냥 넘어가. 그러나 이 구조를 뒤집어 보면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온다. 위험 신호를 미리 포착하고 타인이 놓친 연결고리를 발견하며 더 정밀한 판단을 내리는데 이 능력이 결정적으로 작동한다. 위대한 창의력과 통찰력, 열정과 동정심을 보여준 많은 사람들이 사실 매우 민감한 사람이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깊이 처리한다는 것은 느리다는 뜻이 아니다. 남들이 한 층을 보는 동안 더 깊은 층을 보고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 깊은 처리 능력 뒤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대가가 있다. 과잉 자극. HSP의 신경계를 15개의 슬롯이 있는 오렌지 분류기에 비유해보자. 오렌지가 너무 많이 쏟아지면 분류기는 과부하가 걸린다. 문제는 오렌지의 품질이 아니다. 슬롯의 수가 다른 것이다. HSP의 신경계는 같은 환경에서 BHSP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처리한다. 형광등의 미세한 깜빡임, 주변 대화의 소음, 공간 안에 흐르는 감정적 긴장감. BHSP가 배경으로 처리하는 것들을 HSP의 신경계는 전부 전면에서 처리한다. 초민감자의 두 번째 특성은 과잉 자극이다. 깊은 처리 능력은 필연적으로 이 대가를 동반한다. 더 많은 층위에서 정보를 처리하는 신경계는 같은 하루를 보내도 훨씬 빨리 최적 각성 수준에 도달한다. 그 이후부터는 과부하다. 특별히 한 일이 없는데 탈진한다. 사람들과 몇 시간을 보내고 나면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다. 뭘 했다고 그렇게 피곤하냐며 주변에서는 이해하지 못한다. 하지만 이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다. 비유하자면 기계가 고장난 것이 아니라 처리 용량이 이미 한계에 달한 것이다. 이 상태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매일 최소 한두 시간, 아무런 자극 없이 마음이 자유롭게 떠다닐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잠이 오지 않더라도 눈을 감고 있는 것만으로
시각 자극의 80%를 차단할 수 있다. 이 시간이 있어야 처리된 정보가 소화되고 오히려 더 좋은 판단이 나온다. 혼자만의 시간이 절실한 것은 회피가 아니라 필수 재충전 과정이다. 이 필요를 어릴 때부터 부정적으로 학습한 사람들이 있다. 왜 혼자 있으려고만 해? 왜 그렇게 유난이야? 그 말들이 반복되면서 재충전의 필요 자체를 결함으로 내면화한다. 지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쳐가고 있다는 사실을 수치스럽게 여기도록 학습된 것이 문제인 것이다. 그런데 이 소진은 자신의 내부에서만 끝나지 않는다. 감정 전이. 누군가 화가 난 채로 방에 들어오면 그 불편함을 감지한다.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해지는 순간을 자신도 모르게 느낀다. 가까운 사람이 무언가를 억누르고 있을 때 그 감정을 전달받기도 한다. 이것을 눈치가 빠르다고 부르기도 하지만 초민감자에게는 그런 수준이 아니다. 타인의 감정 상태가 그대로 자신에게 전달되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이다. 초민감자의 세 번째 특성은 감정적 반응과 공감이다. HSP는 타인의 감정을 처리할 때 뇌의 거울 뉴런 시스템이 BHSP보다 훨씬 강하게 활성화된다. 상대가 느끼는 것을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경험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이다. 시련의 아픔이 신체적 통증과 같은 부위에서 느껴질 정도로 강렬하다는 연구 결과는 이 특성이 감수성의 문제가 아님을 보여준다. 공감은 늘 미덕으로 말해진다. 그러나 경계 없는 공감은 타인을 이해하는 힘이 아니라 자신을 지워버리는 방식이 된다. 타인의 불안이 내 불안이 되고 타인의 슬픔이 내 슬픔이 된다. 나의 감정인지 상대의 감정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 상태.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일수록 타인의 필요에 먼저 반응하는 경향이 강하다. 자신이 지쳐가고 있다는 신호보다 상대가 불편해한다는 신호를 먼저 처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HSP는 자신을 소진시키면서도 그것을 뒤늦게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다. 이것이 강점으로 작동할 때는 분명하다. 말하지 않은 것을 읽어낸다. 상대가 필요한 것을 먼저 파악한다. 역사적으로 왕 곁에서 세상의 이치를 설명하고 조언하던 현자와 사제의 역할이 이 기질의 본성이라는 분석이 있다. 집단이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감지하고 경고를 보내는 존재. 그것이 이 기질이 진화 과정에서 보존된 이유다. 가장 정밀한 감지 능력을 가진 사람이 그 능력 때문에 가장 깊이 소진되는 것. 이것이 이 특성의 핵심이다. 그렇다면 이 감지 능력은 어디까지 뻗어 있는 것일까? 순간의 직감. 처음 만난 사람인데 왠지 불편하다는 느낌이 든다. 특별히 나쁜 말을 들은 것도 아니고 이유를 설명할 수도 없다. 쎄함은 과학이다. 직감은 틀리지 않는다와 같은 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니다. 그냥 알아지는 것이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감각이 맞았다는 걸 확인하게 된다. 귀인과 사기꾼을 구별하는 법을 연구한 이들이 공통적으로 발견한 것이 있다. 말의 내용은 논리적이고 그럴듯하다. 하지만 비언어적 몸짓, 눈빛 등에서 이상함을 먼저 감지하고 돌이켜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디테일에서 확신이 온다는 것이다. 그 신호를 가장 먼저 포착하는 것은 논리가 아니라 감지 능력인 셈이다. 초민감자의 네 번째 특성은 미세한 자극 감지다. 다른 사람들이 사소한 일로 여기거나 아예 인식하지 못하고 지나치는 정보들을 전면에서 수신하고 처리한다. 표정의 미세한 변화나 대화의 맥락에서 벗어난 단어, 묘한 타이밍의 어긋남 등이 무의식적으로 축적되어 하나의 판단으로 올라온다. 육감이나 직관이라 부르는 것의 실체가 바로 이것이다. 신비로운 능력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인식하기 전 단계에서 이미 방대한 양의 미세 신호를 처리한 결과다. 하지만 감지는 하지만 그 감각을 신뢰하지 못하는 상태. 이것이 이 특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다. 이유를 설명할 수 없으니 근거 없는 불안으로 취급하기도 한다.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거 아니야? 뭘 그렇게까지 생각해? 이런 말들이 반복되면 자신의 감지 능력을 신뢰하는 대신 억누르는 법을 배우게 된다. 가장 정밀한 안테나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안테나를 스스로 꺾어온 셈이다.
HSP의 약 70%가 내향적으로 분류되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감지한 것을 말했다가 틀렸을 때의 대가가 너무 컸기 때문에 말하지 않는 쪽을 선택하는 법을 배운 것이다. 그러나 이 감지 능력을 신뢰하기 시작한 사람들에게는 큰 변화가 일어난다. 설명할 수 없어도 느낀 것을 일단 믿어보는 경험이 쌓이고 그 직감이 반복적으로 맞아떨어진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서 자기 신뢰가 생기는 것이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이것이 결함이나 단점이 아니라 자신만의 작동 방식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초민감자. 초민감자의 4가지 특성을 듣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 있다. 이게 나였구나. 그런데 그 인식 직후에 다른 감각이 따라온다. 왜 이걸 이제야 알았을까? HSP라는 개념이 등장하기 전까지 이 기질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어진 언어는 따로 있었다. 너무 예민하다. 유리 멘탈이다. 작은 것에 너무 심각하게 반응한다. 어릴 때부터 반복적으로 각인된 이 평가들은 어느새 자신의 내면 깊숙이 자리 잡게 된다. 그리고 이는 자기 인식의 토대가 되어버린다. 자신의 신경계가 작동하는 방식을 설명하는 언어가 없을 때 사람은 그 경험을 자신의 결함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깊이 처리하는 능력은 우유부단함이 되고 과잉 자극은 나약함이 되며 감정 전이는 감정 조절 실패가 되고 미세한 감지 능력은 예민함이 된다. HSP의 4가지 특성이 전부 결함의 언어로 번역되었던 것이다. 민감함을 억누르고 BHSP처럼 반응하려는 시도가 반복될수록 신경계의 과부하는 더 심해진다. 고치려 할수록 더 망가지는 구조다. 반면 지지적인 환경에서 자신의 기질을 있는 그대로 이해한 HSP는 비민감한 사람보다 오히려 정서적으로 더 안정되고 사회적으로 더 유능한 모습을 보였다. 같은 기질이 환경에 따라 취약성이 되기도 하고 탁월함의 토대가 되기도 한다. 진화론적으로 이 기질이 인류 전체에서 소멸하지 않고 20% 수준으로 유지되어 온 데는 이유가 있다. 모든 개체가 민감하다면 그 전략적 가치가 사라진다. 소수가 민감하기 때문에 집단 전체가 감지하지 못하는 위험을 먼저 포착하고 더 깊이 사유하며 타인의 상태를 읽어내는 역할이 작동한다. 문제는 그 설계가 요구하는 환경과 현대 사회가 강요하는 환경 사이에 불일치였다. 빠른 판단과 높은 자극, 끊임없는 사회적 노출. 이 구조 안에서 HSP의 신경계는 만성적인 과부하 상태에 놓인다. 그것을 실패로 읽는다는 것은 오해이자 오류일 수밖에 없다. 이 연구가 처음 발표된 이후 전 세계 수백만 명의 HSP가 같은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내용을 접한 그 순간 눈물이 났다는 것. 하지만 그 눈물이 무엇인지는 설명할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인생에서 결함이자 콤플렉스라고 여겨온 것에 처음으로 다른 이름이 생긴 순간이었기 때문이다. So this is the whole picture that's emerging, is that sensitive people have tremendous advantages. And so that's why it's a joy to be highly sensitive. 영상의 일부 내용은 책, 타인보다 더 민감한 사람과 지식의 서재 개인 견해를 담았다. 일레인 아론은 이 연구를 시작하기 전까지 자신의 민감함을 결함으로 여기며 살았다고 고백한다. 박사 과정을 포기하고 이혼을 겪으며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비로소 이 기질의 실체를 마주했다. 연구자이기 이전에 당사자였다는 점이 이 연구를 다른 심리학 문헌과 다르게 만드는 지점이다. I'm sure that the human race and families and all kinds of social groups have benefited from the combination of a sensitive and non-sensitive people. DOES라는 4가지 특성은 지금도 논쟁 중이다. 일부 연구자들은 HSP가 내향성이나 신경증적 성향과 충분히 구분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측정 방식의 한계를 말하는 목소리도 있다. 아론 자신도 이 기질이 모든 것을 설명하지는 않는다고 말한다. 하지만 한 가지는 명확했다. 그것은 틀림이 아니라 다름이었다는 것.